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방화문이 잘 닫혀 있지 않은 데다가 스프링클러도 없어 화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파트는 화재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승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3층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는 계단을 타고 다른 층으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길과 연기는 복도와 계단을 타고 각 층으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평소 방화문을 잘 닫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동네 아파트는 어떨까? 춘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방화문에는 닫아놓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화문이 열려 있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방화문에는 벽돌 등을 사용해 문이 닫히지 않게끔 고정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층은 복도와 계단을 아예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우라는 경고문까지 붙었지만 자전거부터 유모차까지 쌓인 물건은 가지각색입니다. 이렇게 계단과 통로에 놓인 물건들은 비상시 사람의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이곳도 사정은 같습니다. 계단 쪽 방화문이 제대로 닫힌 곳은 14개 층 가운데 5개 층뿐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면 너무 깜깜하니까 또 조금 열어놓은 집도 있고, 또 여름에는 거의 열어놓는데 겨울에는 닫은 집이 많아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난해 이와 관련해 강원도 내 아파트에 부과된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이 캠페인 추진 및 향후 방화문 유지 관리에 대해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불시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노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2001년에 완공돼 16층 이하 가구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잘 있다면 초기에 화재 진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화재 피해를 줄이는데, 특히 또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현격한 어떤 성능들을 발휘하거든요. 강원도 내 1,20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곳은 260개 단지, 10곳 중 2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건축물의 80% 이상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강원도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35만 5천 동 가운데 내진 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4만 5,800동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진 설계 비율은 12.9%로 16.4%인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건축법상 2005년 7월부터 지어진 건축물은 3층 이상일 경우, 2017년부터는 2층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법에 따라서 홈페이지 등에 예산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예산안을 보더라도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라는 법 조항이 무색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24년 영월군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군정기획 및 조정이라는 정책 아래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라는 항목으로 1,54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짐작밖에 할 수 없는데 실은 협약을 맺은 해외 도시와의 정례 교류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번엔 경제과의 산업진흥 관련 정책에 있는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입니다. 사업명과 하부 설명이 똑같이 적혀 있어서 실제로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처럼 재정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된 서류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지 정한 세입세출 예산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겐 암호문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의 설명을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업 개요와 전년도 집행 실적, 취지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주요 사업 설명서는 시민에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 심사 때 참고하라고 의원들에게 제공될 뿐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형식만 갖춘 공개는 주민들이 예산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혹시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서 채택이 된 안건이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한 건 정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금 감액이 되고 예산 관련 서류만이 아닙니다. 각종 지출과 관련된 사항도 제목만 있을 뿐 내용은 알 수 없고 의미 없이 기나긴 숫자만 나열돼 있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법령은 그저 법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무엇보다 안전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완벽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전문 인력이 강릉 원주대에 마련된 선수촌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최근 잇따라 출몰한 빈대 예방을 위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사전 점검 특별팀이 꾸려졌습니다. 강릉과 정선, 평창, 횡성 등 개최 지역의 선수촌 기숙사 2곳, 운영 인력 숙소, 예비 격리 시설까지 6,400여 명이 머물 2,400여 개의 객실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하는 겁니다. 경기 사전 예매가 일부 매진되면서 관중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홍역이라든가 노이로바이러스 식중독이라든가 감염병이 발생되면은 저희 방역기동반단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는 19일 개막하는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안전입니다. 강원경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경기장 9곳과 숙소 3곳에 24시간 현장 지휘소를 운영하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과 테러, 마약범죄까지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저희 강릉서에만 7개 중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관리하는 1개 중대가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요. 조직위원회 역시 전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의 무대가 될 이번 올림픽의 경기장 시설을 안전하게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8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안전점검을 다시 했고 또 필요한 보강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일 동안 쇼트트랙 등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81개 메달을 두고 80개 나라 청소년 선수들이 꿈과 열정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용띠들의 올해 소망을 들어보고 우리 사회 해법을 찾아보는 새해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1988년에 태어난 30대 용띠 여성들을 통해 여성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1988년생 홍세영 씨. 13년 전 취업하면서 춘천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세영 씨를 반기는 건 지난해부터 같이 살기 시작한 고양이입니다. 2년 전에는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직장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도 좋지만 혼자 사는 여유로움도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어요. 올해는 학생들에게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고 최근 새로 시작한 취미의 전문가가 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기운을 조금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영법에 대한 마스터는 되겠다.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는 1988년생 공미란 씨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식장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턱은 주택이었습니다.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세제 혜택으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결혼과 출산 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결혼이랑 출산에 대한 부담은 적고 또
또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다양하고 큰 폭으로 확대되는 그런 지원 혜택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강원도의 여성 1인 가구는 12만 세대를 넘었습니다. 고물가,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여성들의 결혼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988년생 여성들은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소망으로 희망찬 청룡의 해를 꿈꿔봅니다. MBC 뉴스 이소미입니다. 이번 달 19일에 막을 올리는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강원도 선수단은 23명이 참가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7개 종목의 임원을 포함해 137명이 참가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남춘천 여중 장현정 아이스하키 선수를 포함해 5개 종목의 임원 2명과 선수 21명이 참가합니다. 지역 창업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지역사업단이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MBC 보도 이후 존치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원주시와 협의해 오는 5월 원주역 인근 창업지원허브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비용과 일정 등 세부 계획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사업단 출신 창업자들은 지난 연말 원강수 원주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업단 존치 필요성을 설명했고 원 시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존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으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5개를 꼽았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새해 시정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기업 혁신파크 조성과 교육발전 특구 지정,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와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각 지역구에서 잇따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에 출마 의지를 굳힌 현역 의원들도 새해부터 의정활동 보고회를 열고 4년간의 성과 알리기에 나서는 등 사실상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강원도당도 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활동 절제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예비 후보자 활동 관리를 안내한 중앙당의 공문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에게 출판 기념회와 의정 보고회 등 선거 활동을 차분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마 의지를 밝힌 현직 의원은 의정 활동 보고는 시민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해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강의 꽁꽁축제가 홍천강 둔치 주차장 일대에서 내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송어 얼음 낚시를 비롯해 루어 낚시, 부교 낚시, 송어 맨손 잡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입장료 2만 원 가운데 5천 원은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다시 나눠줍니다. 홍천군은 6년근 인삼이 배합된 사료를 먹인 송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유사 축제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대한민국 노인복지 증진 대상에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지난해 장기 요양기관과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
우수자치단체 전국 14곳을 선정한 가운데 고성군이 포함됐습니다. 고성군은 장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급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통성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 수주액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건설 수주액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내의 건설 수주액은 4조 2,890억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29% 줄었습니다. 건설 수주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고 감소폭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농어촌 유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농어촌 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서 164명의 학생이 유학을 신청해 9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 농촌 유학을 했던 33명 중에 31명이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농어촌 유학은 춘천 송화초등학교 등 9개 시군, 1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영월군이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은 농촌 유학을 올해 확대 운영하고 최대 유학 기간인 1년이 지나더라도 졸업 때까지 지원합니다. 영월의 녹전초와 옥동초 외에 녹정중, 마차초, 무릉초 등 모두 5개 학교에 현재까지 30명이 신규로 배정됐고 지난해 참여했던 18명 가운데 15명이 연장을 신청해 영월에서만 모두 45명이 참여합니다. 영월군은 또 현재 농촌 유학 최대 기간인 1년을 넘어서도 남기 원하는 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졸업하는 최대 9년 동안 월 40만 원의 체류 비용을 자체 지원합니다. 강원 지역의 첫 디지털 트윈 분야 K-디지털 트레이닝이 2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기는 오는 7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촬영과 편집, 3D, 유니티 프로그램 등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실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강원 지역의 부족한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무실동의 MBC 아카데미에서 국민내일 배움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HRD 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제군이 지난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75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올린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인제군은 지난해 22개 종목 60개 대회를 유치해 모두 4,400여 명의 선수들이 방문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 개소한 인제 전지훈련센터에서는 10개 종목 56개 팀 1,052명이 찾아와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 대회 60개와 전지훈련 70개 팀이 유치해 방문객 77,500명을 달성하고 경제효과 92억 원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민물 가자오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추가 지정되면서 양구군이 어업인 피해 방지에 나섭니다. 오는 3월부터 수렵인 25명을 피해 방지단으로 구성하고 양구 내수면 주변을 중심으로 포획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텃세가 된 민물 가마오지의 둥지수는 최근 5년 사이 1.5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해 양구군을 포함한 28개 지자체에서 어로어업에 대한 수역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